네, 이제 멀리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노란색 개나리를 만날 수가 있고요. 오늘은 벌써 광주 천변에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차를 멈추고 그곳에서 카메라를 찍는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흐뭇하게 미소 짓는 그 모습, 과연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그 꽃을 담아내고 계셨을까요? 자, 서화진의 한눈에 보는 광주매일신문 지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매일TV, KCTV 광주방송, CNB 광주방송, 광주 CBS, 광주경실련 공동으로 총선 후보 합동토론회 생중계. 야, 드디어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서구을부터 시작을 했던 합동토론회, 동남갑, 그리고 또 장성, 한평, 영광, 담양 이쪽 계속해서 합동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장소가 CNB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 저희가 이 TV를 통해서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게 TV를 놓치면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는데 휴대폰 내에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저희 그 광주매일 TV만 치시면은 바로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후 정도가 됐을 때 술자리에서 많은 어르신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국회의원 잘못 뽑았어. 그런 이야기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동토론회를 여러분 꼼꼼히 따져보시고 4월 13일 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솔드아웃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제품이 매진됐다라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솔드아웃, 우남 2차 남양휴튼 명품 브랜드로 우뚝이라는 타이틀 문구가 눈에 띕니다. 우남 2차 남양휴튼이 최고 11.65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에서 마감, 프리미엄 명품 브랜드임을 실감케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11.65대 1. 지금 20대 그 총선이 최고라고 그러죠. 광주에서 5.4대 1, 전라남도에서 5.2대 1이라고 그러는데 11.65대 1. 명품 브랜드로서 우뚝 섭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따져봤더니 위치가 그 우남동에 있는 예전 그 롯데 슈퍼 자리 아니겠습니까? 뒤쪽에는 우남 3단지가 있고요. 우남 3단지가 2019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선수촌으로 그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중소형 평수대 전체가 남양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주부들을 잘 공략을 했다는 평가가 있고요. 주변 인프라를 보면은 초, 중, 고 대학이고요. 생활 편의점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고속도로를 나가거나 이런 교통 편의가 너무나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큰 경쟁률을 가지고 1순위에서 모두 마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광주를 좀 벗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선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정가 이합 집단 잇따라.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야당이 두 개의 당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지난 1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졌는데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다시 탈당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의 국회의원, 그리고 또 고흥의 전라남 도의원, 그리고 또 고흥군 의회 의원이 2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탈당을 선언하고 그리고 더민주 전라남 도당 위원장으로부터 복당 원서를 전달받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광주 북을에서도 지방 의원들이 이날 오후에 탈당을 하고요. 그리고 더민주 복당을 신청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지역에 더민주당의 후보를 지지 선언도 했습니다. 동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 의원이 역시 탈당을 하고 국회의원은 더민주 후보를 그리고 또 청장은 무소속 후보를 지지를 한다고 하는 선언까지 함께 했다고 합니다. 복당하고 탈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의사일 겁니다. 물론 탈당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상도 좀 다르고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왠지 모른 천대를 받는다. 그래서 나의 이데올로기가 좀 다르다라고 해서 탈당을 하셨을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당에서는 그랬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대의를 위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당을 위한다든지 국민을 위한다든지. 그러나 판단은요 분명히 4월 13일 날 국민들이 해 줄 겁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게 결과가 나온 후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좀 결론을 내릴지 그게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씁쓸합니다.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광주는 조금 안전지대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광주 아동학대 급증한답니다.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금년 이제 석 달 지나가고 있는데 신고 접수만 하더라도 벌써 111건에 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주로 신체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놀랍게 가해자의 80%가 부모님이라고 그럽니다.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광주 시민 여러분들, 광주에 보니까 정신없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간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게요. 그 부모는 습관처럼 얘를 건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폭력을 학대하고 있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서 갔는데 피해 아동이 이것은 엄마가 때린 게 아니에요. 넘어지다 다친 거예요. 어른보다 얘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광주.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인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가 주위를 함께 돌보면서 광주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말하지만은 아동,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천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봐줘야 됩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 법입니다. 제발 정신없는 사람들, 우리 정신 똑바른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관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광주 전남 연구원이 이사를 합니다. 무안과 광주에서 나주로 이사를 하는데 이사 비용만 5억 원가량이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5월 중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 이사 비용 안에는 통합이용권 사무실 시설비 그리고 통신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게 이사할 비용 5억 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말 정도에 다시 한번 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 심의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찌 됐건 연구원이 나주로 이사가 돼서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지역 현안 해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훈훈한 소식 하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세계로병원 정재훈 원장이 최소 침습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국내에 이어서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한번 보내줘도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220건의 집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최소 침습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무언가? 바로 최소 피부 절개, 7에서 9cm 정도만 절개돼서 최소 조직 손상으로 수술 후 환자의 회복과 재활이 빠르게끔 만들어주는 시술이 바로 이 시술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좋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원장님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냐고 물었더니 환자들이 반듯한 다리로 퇴원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퇴행성 관절로 다리가 좀 굽으신 분들 수술에 이렇게 반드시 나갈 수가 있다.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분들 또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생길 건데 무엇보다도 또 다른 새로운 한류의 열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 광주로 한류, 의류 한류가 열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들 내 일처럼 꼼꼼하게 그리고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한다면 정말 즐거운 하루하루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언제나 복된 날만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원장님 고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잠수함 투수가 참 보기가 힘들었는데 드디어 금년에서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적 신분으로 고향팀으로 돌아온 임창용 선수 잘 아실 겁니다. 지난해 도박 사건으로 인해서 삼성 라이온즈에서 이렇게 방출이 돼서 기아 타이거즈로 입단을 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연봉으로 입단을 해서 전체를 전부 다 기부를 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했고요. 기아의 입단에 대한 소감을 물었더니 18년 만에 와서 반갑고 기쁘다. 감독님 말씀처럼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임창규 선수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잘 던져서 광주 팬들 나가서 야구 팬들 스트레스 확 날 수 있는 시원한 투구를 해주시는 게 죄를 사하는 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KBO에서 50% 출전 정지를 맞았기 때문에 첫 경기는 바로 볼 수가 없고 금년 시즌에 73번째 경기인 6월 24일 마산에서 NC전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기아 타이거즈도
전반만 잘 지켜준다면 분명히 후반에 임창용 선수와 함께 가을 야구 꼭 해낼 겁니다. 저도 빨리 가서 가을 야구 예매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구가 더욱더 즐거워진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4월이 되면서 많은 축제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축제 소식 좀 말씀을 해드릴까요? 4월 7일 진도에서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회동에서 모도까지 2.8km 구간에 400m 간격으로 인해서 쭉 새로운 그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4월 7일부터 10일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같은 기간이죠. 역시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영암에서 왕인문화축제, 벚꽃의 향연과 함께 왕인박사 일본가오 여러분들이 함께 느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같은 장소죠. 바로 그곳에서 대한민국 한옥박람회가 함께 진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한옥에 대한 재발견 또한 느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8일부터 섬들의 고향인 신안 그곳에서 튤립 축제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4월 초부터 남도에서는 많은 꽃축제 그리고 신비로운 바닷길 축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이번 4월 초반에도 남도 이곳저곳에서 즐거운 추억들 함께 간직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에 이 광주매일신문을 오다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전혀 보고 싶지는 않았는데 벚꽃이 피는 모습을 보고 주변이 파랗게 물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4월 13일 날 선거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 후보 여러분들 바로 그 점을 생각을 해 주십시오. 파란 다음에 벚꽃을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벚꽃이 핀 후에 많은 사람들이 파래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 과정이 중요한 대한민국 이제는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화진의 한눈에 보는 광주매일신문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